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거버너 선거 방송 토론회 네 번째 마지막 토론회가 어제 퀸시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역시 논쟁적인 공격거리들이 이 토론회의 중심을 차지했고, 이를테면 토일렛 사건이라든가 재앙구린 시설 내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이 줄을 차지했고, 세금, 교육 문제 등이 잠시 논의가 됐지만은 유권자들이 충분한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쉽지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리노이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이 있는데, 만성적인 적자 예산, 전국 최악의 펜션 시스템, 부패 척결, 엑소더스 스톱, 이런 문제들인데 이것은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한 느낌입니다. 양자는 그저 기업 환경을 개선해서 세수를 늘리고 악성 재정을 해결하겠다 하는 정도에서 잡이라든가 교육, 경제, 환경 문제 등을 이들의 플랫폼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전 주민들이 지켜보는 방송 토론회에서는 부패, 부정, 이 공방전이 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네 번에 걸친 디베이트를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한인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을 보면은 우리가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는 충분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선거의 이슈와 후보 간의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정보 리소스가 충분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8분, 9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좌우할 후보들의 생각을 잘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이 토론의 내용을 그동안 소개해 왔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 거버너 토론회의 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지난 세 번의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어제 마지막 토론회도 역시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한 공방전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피차 상대를 범법자로 몰아붙이는 험악한 분위기도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 네 번에 걸친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이슈가 바로 토일렛 사건, 그리고 재향군인 시설의 사망 사건인데, 어제도 이 문제로 인한 공방전이 계속이 됐고, 라우너는 프리스커를 보고 인격적, 윤리적으로 결점이 있는 사람이고 주지사실의 부적절한 인물이고 앞으로 몇 달 후에는 그가 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될 것이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프리스커는 라우너를 보고 이미 형사법상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의 게으름과 직무유기가 수십 명의 고귀한 재향군인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어제 언론들은 이 두 가지 이슈가 계속된 이슈고,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뉴 그라운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이 별로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왜 이 두 문제에 그렇게 양자가 목을 매는지 그 스토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퀸시 베터런스 홈, 이 재향군인들의 시설인 이 건물은 아주 오래전 1886년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여기에서 소위 그 리저니어라는 병인데, 의학 용어로 재향군인병입니다. 폐렴의 일종인데 이것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노후한 수도시설 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병이 거의 매년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정부가 이 발병을 6일 동안이나 은폐를 하고 있다가 사망자가 크게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재소자의 가족들이 주정부를 소송한 것이 10여 건에 달했고, 거버너 라우너가 이 문제 발생한 이후에 연초 국정보고시에 초대를 해서 앉혀놨던 재소자 한 명도 나중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검찰이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일렛 사건입니다. 프리스커가 다운타운 골드코스트 지역에 있는 비싼 칸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 칸도의 토일렛 5개를 떼어내고 주거 불능
상태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세 33만 달러를 덜 냈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쿡카운티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고 그 의견을 썼는데 이 행위는 세금을 속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공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근거가 있는데 프리스커의 와이프와 동생에 대한 조사를 직접 했고 또 이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검토한 후에 이렇게 내린 결론입니다. 쿡카운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형사법상의 수사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발생, 진행, 조사 과정에서 매우 고약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다른 정책적인 대결이라든가 긍정적인 토론을 마다하고 이 문제로 험악한 공방전을 벌여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5번째로 감옥에 갈 주지사, 또 다른 쪽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이렇게 최악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두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양 진영이 이 감정적인 대결에서 승부를 내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커뮤니티 정치 과정에 대한 참여의 필요성은 이미 다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치 이슈들의 이해 부족이 문제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3가지 태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삼박자가 중요합니다. 이슈의 내용과 후보의 생각과 내 생각이 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냥 투표합시다 해서 잘 알고 투표합시다로 그 태도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특정 후보라든가 정당의 의견과 내 의견이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의 기준을 내 의견과 일치하는 이슈가 누구에게 더 많은가, 이것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단순한 감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잘 따져보고 결정할 일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적에게 칼을 넘겨주지 말자는 겁니다. 오바마 케어, 대법원 판사 인준,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서 상원의원 한 사람, 판사 한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잘 봐왔습니다. 잘 모르고 선택을 하면은 내가 적에게 칼을 넘겨주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식보다는 몰이해 또는 곡해, 이것이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고로 여러 가지 이슈를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백만장자이든 학식이 높은 박사이든 그 사람의 한 표나 나의 한 표나 모두 같은 한 표입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표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소수 중에 소수고 정치력이 매우 미약한 존재입니다. 주류 정치권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에게 접촉하는 비율이 30%뿐입니다. 평균치로 보면은 우리 커뮤니티는 왕따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같은 힘없는 그룹에게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좀 품이 넉넉한 정치인이 누군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0월 10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프랜시스 교황은 최근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폭력 은폐 논란에 휩싸인 워싱턴 교구 대주교 도널드 월 추기경의 사임을 수락했습니다. 교회 내 성학대 논란이 불거진 이후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성직자로서의 그의 자격에 의구심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은 다음 대주교가 지명될 때까지 남아있기를 월 추기경에게 요청했습니다. 남동부에 상륙한 초강력 허리케인 마이클이 엄청난 위력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플로리다를 포함한 3개주를 휩쓸고 북상하면서 주택이 통째로 날아가고 곳곳에 홍수와 침수 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허리케인 마이클로 인해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150만 가구 이상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마이클이 덮친 플로리다주 해안의 멕시코 비치와 파나마시리 지역 등은 해일과 홍수, 강풍 등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터키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기가 살해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터키 관리들은 현재 음성과 영상 녹화물 형태의 증거를 보유 중이며 이 중 음성 증거는 매우 명확하고 상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터키 수사관들은 영사관 안에서 나는 소리를 확보했는데 이는 카쇼기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언론인 자말 카쇼기가 피살됐다는 의혹 파문이 확산되면서 세계 유력 기업들이 사우디 정부와 거리를 두고 나섰습니다. 상원이 브렛 캐버노 대법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15명을 인준함으로써 공화당에 거듭 정치적 승리를 안겼습니다. 언론은 어제 상원은 3명의 순회법원 판사와 12명의 연방지법 판사 등 모두 15명의 판사들에 대한 인준 동의안을 어제 표결로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다수 판사들은 초당적 지지를 얻었지만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는 양당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시카고 경찰위원회는 어제 6년 전 일어났던 경찰관의 흑인 10대 사살 사건을 무혐의 판결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15살 난 비무장 흑인 소년을 추적 중에 총으로 쏘아 사살했는데 총격이 피살자의 후두부에 가해졌었습니다. 경찰은 피격 당시에는 피살자가 비무장이었으나 추격 직전에 피살자의 것으로 보이는 권총을 현장에서 수거했었습니다. 위원회의 무혐의 판결은 5대3으로 나뉘었습니다. 주지사 선거 마지막 방송 토론회가 어제 퀸시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여전히 토일렛 사건과 재향군인 사망 사건이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양자는 각각 상대방이 형사법을 위반했다고 공격했습니다. 민권단체들이 어제 라우노 주지사의 불법 이민에 대한 발언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10여 개 민권과 이민 옹호단체들은 어제 탐슨 빌딩 앞에서 라우노 지사의 발언이 인종차별적인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라우노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들이 고용과 임금을 해치고 범죄율을 높이고 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40도대 흐린 쌀쌀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4도. 내일 토요일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54도, 밤 최저 43도. 주일 차차 흐려지면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린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52도, 밤 최저 37도. 다음 주 월요일 다소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2도입니다.